이완영의 고향사랑 3탄 시작합니다. 이완영의 고향사랑, 행복하고 웃음 주는 고향사랑, 성주인이 사랑하는 이완영의 고향사랑.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추석을 고향에서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또 웃음 활짝 피는 웃음 바다에서 이제 또 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서울 대구 이제 집에 도착 무사히 하셔서 또 웃음을 함께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보고 요즘 이완영이 같지 않다 그러셔. 왜?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았거든요. 예. 저는 미장원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이렇게 짧게 깎아주셔서 좋다는 분도 있고 너무 깎았다는 분도 있고 이래가 좀 당황스럽기는 여러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타이밍이 오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들을만하다, 더 좋은 유익한 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날씨 얘기도 좀 하고 화제거리도 좀 소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주의 현 주소, 이 성주의 소식을 좀 많이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좀 지난 회수에 좀 웃으면 보게 하여 웃음에 대한 강좌를 했는데요. 좀 더 유머스럽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삶이란, 인생이란 그런 좀 철학적이고 좀 쉽게 풀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추석 어떠셨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름달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뭐 내려오실 때 서울에서는 뭐 10시간 뭐 8시간 7시간 걸렸으리라 믿습니다. 어찌하였건 무사히 교통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귀향하시고 또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도착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연휴가 워낙 한 열흘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도 많이 나갔었으리라 봐요. 인천공항에 150만 명이 나갈 거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외국 나갔다 오면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한국판 3대 불가사의 이런 용어를 제가 붙여서 잘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외국 갔다 오면 한국이 살기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살기 좋냐? 치안이 좋고 또 물가도 뭐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죠? 정말 외국에 뭐 즐거운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고 좋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일주일 지나고 열흘 정도 지나면 이런 대한민국 제일 좋다라는 말씀들이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왜 이러냐, 뭐 나라는 왜 이렇고 경제는 어떻고 대통령부터 뭐 정치인들은 왜 이러냐 등등 해서 정말 이게 저는 불가사의 중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외국을 저는 공무원 하면서 국회에 일하면서 제가 한번 세려봤더니만 한 뭐 5, 6씩
개국, 50개국 이상 제가 가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놀러 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출장을 가봤는데요. 그 각 뭐 북미는 북미, 유럽 또 뭐 동남아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경험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내 집이 최고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다.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제가 경제적인 상황, 각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사느냐, 뭐 GDP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요즘 GDP 차원에서도 세계 10대 강국, 수출이 무역으로 봐도 7대 강국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바로 인근의 일본 사람하고 한국인을 비교해 보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높죠. 그러나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저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최고다. 또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는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3대 불가사의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불가사의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핵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 핵이 내 머리 위에 이고 사는데 두려움 없이 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나요? 북한의 핵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첫 방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소개하면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그냥 책이나 뭐 이래 듣기로는 한국 안보가 북한으로 인해서 참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서울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핵을 전혀 두려움 없이 살고 있구나. 자기는 안보 지식으로 볼 때는 북한이 언제 뭐 적화 통일이든 핵을 사용할지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북한 핵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어쨌거나 뭐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세 번째 불가사의 있는데요. 그건 오늘 제가 좀 아껴 놓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불가사의 세 번째 게 뭐냐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면 또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 예보 들어보면 정말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침에 복장 그리고 낮에 복장 유념해서 입으시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또 거기다가 독감도 거의 경보 수준으로 보건당국이 많이 걱정스러운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으셔서 심한 감기 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뭐 다 사라져 간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또 이번 겨울에 또 만연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유념한다면은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안 오는 게 좋겠죠. 뭐 가을비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왜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을은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알맹이가 정말 잘
여물려면 비가 조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농작물에도 뭐 크게 지난주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뭐 한 2, 3일간 계속 내리기도 하고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까운 칠곡군에 군민체전이 있었어요. 군민체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래 뭐 운동하는 거 보고 즐기고 뭐 칠곡 군민과 환담하고 이랬는데 1시경 돼 가지고 막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모두 텐트 속에 들어가고 경기도 중단되고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비가 우리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날씨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여러분 우리 성주에 와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가야 고분군들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성과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2012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우리 고령군, 성주군 이래 함께 또 인근 합천, 뭐 전라남도 남원, 김해 이래 각 시장 군수님들이 가야 문화 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를 만들어 있었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회의도 하면서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10여 년의 우리 노력한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서 고령 지상군 고분군이 유네스코 지정이 돼서 인근 고령군에서는 뭐 가는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있고 축제 분위기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고령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근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성주가 우리 성산가야였잖아요. 성산가야, 고령은 대가야. 우리 성산고분군이 아쉽게도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해 보려고 그러는데 왜 성산고분군이 빠져 있는지 그게 몹시 저는 아쉬웠습니다. 우리 성주 군민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인근 고령이라마 유네스코 고분군이 여러분 가보셨죠? 성산고분군도 가보셨을 테고 유네스코 지정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 노래를 제가 고향역이라는 역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만 들으면 설 뭐 추석 생각이 나고요. 또 고향 생각이 납니다. 성주에는 지금까지 기차역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주가 그 뭐 일제 강점기 때 원래 성주로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부선 기차철로를 우리 성주 양방고을 우리 조상님들이 크게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성주로 오지 않고 칠곡 외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또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데요. 이 기차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남부 내륙철도가 이제 건설되면 성주역이 생긴다. 이래가 우리 성주군청 각 면마다 기차역 생기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이 어디냐고요? 그 역은 성주 수련면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 성주에 기차역이 생기니까 저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현직 국회의원 때 제가 각 그 남부 내륙철도 지나가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성주 고령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 화가 나더라고요. 뭐 땅만 내주면 기차만 지나가는 게 성주 고령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기차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해서 이제 만들겠다 계획이 나자 성주구는 군대로 고령구는 군대로 뭐 유치하려고 뭐 군수 군민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 뭐 벨 소리도 여러분 핸드폰 성주로 역을 유치하자 뭐 고령은 고령 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주 군수 고령 군수님과 함께 이렇게 많이 조정하고 이 바로 인근에서 서로 싸우면은 안 되잖아요.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한 게 성주 수련면입니다. 그 수련면은 우선 중앙정부에 말씀드리기 참 좋았어요. 가야산 국립공원역이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가야산 국립공원역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고령에는 수련하면 고령에도 아주 가까우니까 고령분들 또 이용하기 좋고 성주는 성주 땅에 이게 성주역이 있다. 이런 조정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고향 사람 구윤철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그렇게 확정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주에도 기차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안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말을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제 성주의 기차역을 볼 수 있고 기차로 서울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 노래 이찬원 가수는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언론사에서 뭐 이제 경선해서 올라온 친구인데 그 당시에 제가 연락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대구 경북 사람이다. 그 고향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영남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서 제가 영남대학교 후배로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전국의 뉴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소개를 하면 기후 온난화, 중동 리비아에서도 이게 홍수가 났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뭐 어느 세계 각국에서 뭐 홍수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뭐 피해 입은 거는 뭐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사막이 계속 확대되고 우리 식물들이 죽어가는 또 이 산불이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산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일, 4일, 뭐 일주일 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겠습니까? 그래서 기후 온난화, 기후가 참 걱정이다. 인류 생명에 이게 위협적이지 않나. 근데 이걸 예방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물려주기 위해서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큰 데모가 있었어요. 그 어떤 데모냐? 이제 각 나라에서 화석 연료를 좀 쓰지 마라. 화석 연료를 쓰니까 이게 탄산가스가 나오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줄여야 될 때가 됐다. 데모를 심하게 하면서 또 뭐 경찰과 대치되고 어쨌거나 이런 운동은 이제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화석 연료와 대체되는 뭐 친환경 연료가 우리가 100% 공급된다면 왜 화석 연료를 쓰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 참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성주는 제가 살아보니까 성주는 어떤 때인가 어떤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성주는 지금 성주 분들은 체력을 보충할 때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력을 보충할 때다. 이 체력을 보충하는 걸 하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게 떠오를 텐데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아침 뭐 6시 반 7시에서 이 관광버스가 많이 출발합니다. 뭐 어느 모임마다 농민단체 뭐 새마을 뭐 생활 개선에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각 읍면에서 이 출발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가시냐? 뭐 대한민국 좋은 관광지에 구경 간다. 정말 바람직스럽죠. 저도 그 외국 많이 가봤지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감탄사를 저절로 나올 만큼 이 한국도 좋은 장소가 많은데 뭐 어쨌거나 뭐 외국에 가는 열풍도 불어가지고 제가 이래 보니까 베트남을 많이 가시더군요. 베트남도 이래 갔다 오시는 우리 성주 분들이 많으신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좋은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뭐 또 참외 농사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이제 돈도 좀 여유가 있으면 집에 있지 않고 외지에 나가서 다른 분들 이 여행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거 첫째로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사는 곳에만 있으면 늘 만나는 사람만 보지만 외지 나가면 특히 외국에는 뭐 색깔도 다른 민족들도 보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강원도 사람 보고 전라도 사람 보고 많이 다르죠,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본다. 둘째,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겁니다. 뭐 경치 좋아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안 보던 자연 환경 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놓은 유물 유적 이것들을 새로이 보면서 보고 느끼면서 내 좀 정신이 다듬어지고 힐링이 되고 또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 저는 지금 아마 7, 8, 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10월 되면 또 내년 참외 농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테고.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더불어 제가 추천할 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도시의 사람들은 운동할 때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막 운동할 곳을 돈 주고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헬스장이라고 하죠. 헬스장. 제가 수련회 살면서 헬스장이 있나 봤더니만 우리 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있더군요. 그랬더니 우리 쉽게 읍면에 다 있어요. 또 뭐 성주읍에는 뭐 국민체육회관도 있고 뭐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 군민들에게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농사에 덜 바쁠 때 헬스장을 한번 가보시라. 헬스장 가면 무겁고 힘든 것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 가볍게. 왜냐고요? 여러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을 살아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당연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팔 근육, 다리 근육, 특히 우리 관절이, 우리 참외 농사다 보면 관절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잘 다듬기 위해서 헬스장. 제가 헬스장 집사람하고 가니까 면사무소에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 이게 뭐 도시 가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러 그러는데 너무너무 이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좀 더 가꾸는 것은 헬스도 좋겠다. 세 번째, 제가 두 번째 이제 권하는 거는 뭡니까? 성주 군청에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고 보면 여러 가지 구경거리 많습니다. 지난번 성주문화예술회관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성주 도서관에 가면 인문학 강좌가 있더군요. 인문학. 그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유명한 강사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 강사분들 듣고 오면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면 참 명강의를 듣고 왔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이 이제 외국도 놀러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에피소드 하나는 이 군수님이 이래 아침에 출발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런 멘트도 하시더군요. 아, 요즘 성주를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텅텅 빈다 이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우리 그 성주 한농년 농업 경영인 가족 화합 체육대회가 수르면 수성리에서 있었어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 농업 경영인 하면 우리 성주군의 가장 주축의 농민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마침 수른면에서 개최되는 메뚜기 축제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 10월 금년에는 10월 7일 8일 이틀 하더군요. 그 장소에서 해서 제가 늘 가보던 메뚜기 축제 장소라서 우리 한농년 가족들 체육대회 하는 모습 보고 또 뿌듯했습니다. 메뚜기는 제가 첫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메뚜기를 참 그때는 우리 벼에는 벼 알갱이를 갉아먹는 나쁜 해충으로 알고 우리가 직접 그 벼 속으로 들어가서 메뚜기를 이렇게 잡았죠. 잡아가지고 참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집에 엄마 갖다 주면 다듬어서 도시락 반찬 집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10월 7일 8일 수준 메뚜기 축제 할 때 특히 여러분 우리 출향인들 대구 구미 뭐 서울에도 많이 알려서 자기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직접 그 수성동에 와서 메뚜기를 잡아보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해 저는 참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참별 여성회가 4개 읍면에서 이 봉사 여성분들이 봉사 급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점심 어르신께 드리고 또 노래도 하고 경품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마침 날이 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별 여성회가 성주어 월항 선남 영암에서 하시던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봉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뭐 하반기 준비 내년 농사 준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또 많이 또 진행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명은 소장님 또 뭐 과장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까요? 이 성주 법수사지 3층 석탑을 제가 그저께 가봤습니다. 신라 시대 석탑으로 높이가 3층 석탑 5.8m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성주군 수르면 백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른에서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백운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수사 절터가 여전히 잘 뭐 절은 없어졌고요. 절터만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는데 신라 애장왕 3년에 창건한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사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단간 지주만 지금 남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석탑의 아래 기단에 얼굴상이 이게 음각이 돼 있어서 이 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우리 조각 음각이다 이렇게 보고 신라 시대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백운동 가는 길 있으면 법주사지 석탑도 꼭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잘 들으셨나요? 임영웅의 노래 중에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주분들 이완영의 고향사랑 이 프로에서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바쁘게 산다.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나쁜 쪽으로만 평가를 안 합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에 빨리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성장에 도움 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 제대로 한다면은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뭐 흠이 있기도 하고 정석대로 이런 뭐 FM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쉬는 게 휴식, 쉼, 휴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원래 한국 사람들은 신바람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민요를 봐서도 그렇고 춤도 출 때도 우리 참 아리랑 나오면 잘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가 더 눈에 와닿는군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이 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노래로 선곡했는데요. 참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저는 그래도 사계절 중에는 최고의 정점이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겨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니 해도 사람이 이 공을 들여서 노동하고 그 결과가 특히 농민들에게는 가을 수확이 가장 큰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웃음 치료 연구소 소장을 초대했었는데요. 여러분 좀 실천을 하셨나요? 또뭐 기억은 나시나요? 저는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품을 주고 싶어요. 제가 한 번 더 간단히 어떻게 웃으면 내 건강에 도움되느냐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면서 하하하하 웃고 내쉬면서 하하하 웃고 큰 소리로 이렇게 웃을 때 이 우리 속의 내장 복부가 많이 요동을 쳐서 내장 운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웃음이 우리 건강을 더 지켜주고 높여준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선남면에서 웃음 치료 강좌가 2주 만에 한 번씩 있었어요. 제가 틈만 나면 가는데요. 오늘 그 강사는 참 재밌는 웃음을 주는 뭐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 채소 웃음, 뭐 성형 웃음 했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그 웃음을 좀 마스터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또 근심 걱정이 좀 있습니까? 제가 요즘 상인들이나 뭐 또 조그만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자율이 높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는 빚의 이자가 매달 뭐 50만 원 내던 것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내는 것이 200만 원 된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번 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줄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참 저도 좀 이자를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의 농협의 이자율은 어떤지 농민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저렴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것은 좀 싸겠지만 뭐 아마 그래도 농협 빚도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서울에 좀 이자율 은행이 뭐냐? 은행이 돈 벌면 안 된다. 직원들 봉급 주고 중앙은행에서 말하는 뭐 예치금을 갖는 정도 이러면 되지. 너무 흑자가 나가지고 직원들 뭐 보너스 잔치를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뭐 가까이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행이 적자를 보면 안 됩니다. 적자를 보면은 그거는 부실해져서 예금하신 분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좀 적정 이자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제가 최근에 접한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다. 거기다가 저출산까지 있으니까 뭐 어쩌면 대한민국 언젠가는 인구가 뭐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인구 감소 군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 중에 인구가 감소되는 뭐 도시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 남구 같은 데는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5,100만 인구 중에 940만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게 18.3%. 경북을 보면은 여러분 260만 경북 인구 중에 24%. 여러분 우리 인구 7%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 그러죠. 고령화. 그게 두 배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근무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고령화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노동력이 젊은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라 부가가치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싱싱하고 젊은 청년들이 계속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0여 년 전에 일본이 우리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뭐 고령화야 이걸 뭐 막을 수도 없고 또 오래 산다는 건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축복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고령화 지표가 나오는 총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을 낮춰야 될 텐데 그 낮추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산뿐입니다. 그죠? 출산. 이 출산을 어떻게 늘려가느냐. 저는 나라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기 낳는 사람 모모씨의 아들 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요즘은 뭐 결혼 포기도 많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뭐 살 집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살 집부터 또 아이를 놓으면 아이 놓는 대로 저는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을 하는데 애 3세 이상만 놓으면은 충분히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일회성으로 아기 한 사람 낳았다고 해서 1,000만 원 축하금 준다.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예 정말 그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를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우리 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오죽했으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3번째 아이 이후부터 아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군에도 면제해 주겠다. 응? 그러면은 얼마든지 아예 안 놓을 분들이 아이를 더 놓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는 절대적으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구성하고 그 키우는 맛으로 그런 행복감, 자 인간 본연의 본능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그런 걸로 많이 설득을 하면서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이
아이들 낳기 좋고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저출산 해결되고 고령화 사회도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성주군만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청년 농부들이 많이 와서 아이 놓고 학교 초등학교도 많이 이렇게 좀 붐비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마지막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비춰진 금강산이 한 맺혀 오는데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도는 불효자식 고향 땅 그려보며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이제는 기억 속에 멀어져 가네. 저녁 달도 홀로 지는 이북 하늘에 헤매도는 불효자식 꽃이 필 때 몰랐었던 그 여인의 사랑은 낙엽지는 가을밤에 그제야 난 알았네. 추억 속에 묻혀버린 그 여인의 사랑은 외로운 밤 지새우며 그제야 난 알았네.